시장은 항상 기회가 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매일같이 매분 매초 매 시간마다 기회가 있다. 이게 마음으로 와야 돼. 그러면은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종목 못 사면은 난리 날 것 같죠? 아니요. 내일 살 거 또 나와요. 내일 갈 거 또 있습니다. 내일 못 사면 모레 또 있어요. 오늘 아침에 못 샀다고 난리 나나요? 아니요. 좀 이따 1시간 후에 올릴 수도 있고 10분 후에 올릴 수도 있고 점심 먹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항상 상승하는 종목은 있어요. 시장이 빠져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훅 빠졌다가 아침에 훅 오르는 놈이 있어요. 자, 은행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물가는 자꾸 안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금리 인상 올려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요 무한정으로 올리다가는 고인플레이션 되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그런 때 딱 제동을 걸어줬네. 핑계거리 나왔죠?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고민은 깊어지지만 야 은행 이렇게 되니까 금리를 더 못 올리게 생겼어. 올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핑계거리 만들어 놨으니까 야 이제 그러면 금리 어느 정도 올렸는데 이제 물가 잡혔어 라는 말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나 내려야지 하는데 시장이 폭락장이 오네. 그럼 시장이 폭락장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야 금리 내려야지 경기 부양해야 되니까 금리를 내려야 돼. 그러면 금리 인하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야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한대. 이거 큰일 났다. 경기 이제 안 좋아지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시장이 쭉쭉쭉쭉쭉 빠진다. 금리 인상한다고 해놓고선 시장 빠지고 금리 인하한다고 해놓고선 빠지는 거예요. 금리 인상할 때 빠졌으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할 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빠진다고. 그러면서 경기 부양한다고 이제 또 난리를 또 브루스를 친다. 금리 인상에서 인하로 넘어가는 요 시점이 한번 폭락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인하에서 수혜받는 것들이 있겠죠. 급등 올라오겠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더 큰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고 빠져도 기회 있고 올라가도 기회 있고 너무 이거에 대해서 야 어떡하지 뭐 은행 파산되고 뭐 금리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고 막 너무 거기에다가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경직돼 버리면 그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넓게 가져야 된다. 이제 또 새로운 또 테마가 준비하고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보 이게 필요하다. 이런 구간이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주고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 물량 받아내는 작업, 또 신용 쓴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청산 작업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물량들 잡아가는 거죠. 요렇게 폭락하고 나서는 요런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매매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고수를 하시면 힘들어.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 이걸 좀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교육의 병폐예요. 병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생각을 바꾼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인데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인간이 왜 고민과 염려가 많은지 욕심, 탐욕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 등등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심하지 않나요? 근데 근원이 욕심과 탐욕이야. 재정적으로 힘든 게 크게 뭐 한번 해서 좀 인생 좀 잘 살아보겠다고 뭐 하니까 결국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의식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다 의식주잖아요. 매일같이 이걸로 막 싸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이 맞아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아.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있는 거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두세 달 후에 뭐 한 돈 100만 원 필요하면 두세 달 후에 필요한 돈 100만 원 벌기 위한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주식 할 때 뭐 편안하고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주식이 재밌고 그러다 보면 뭐 좋은 종목들 살 수 있는 기회들은 항상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겠죠.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돼. 은행주는 은행이 망하지는 않잖아요. 망해도 다른 애가 가지고 가. 그러니까 걱정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사지 마. 인기 있을 때 제발 좀. 막 왕창 질렀겠죠. 금리 인상된다고 하니까. 은행주는 이게 고배당이야. 우리 은행나무를 생각하시고 은행나무는 매년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은행주를 사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사야 되는지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그 은행주는 들어갈 때가 있어. 은행주를 가지고 큰 대박을 터뜨린다? 은행주가 막 30배 40배씩 막 이렇게 간 주식이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야.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좋은 주식들이 이렇게 빠지는 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물량을 많이 실으면 이게 이제 곤욕이에요. 이게 힘든 거야. 비중을 적당히 지키시는 게 좋은 거고 그걸 참고 견디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이렇게 있지만 삼성전자가 뭐 언젠가는 오르겠죠. 대신 시간이 언제 오를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다만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시점이 어디서 들어가서 내가 얼마큼 질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삼성전자 질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나날이죠. 하루하루가 고생이에요.
하지만 이런 데서 삼성전자 질른 사람은 지금 아주 그냥 해피해요. 똑같은 삼성전자를 질르더라도 어디서 질렀느냐가 아주 그냥 극과 극인 거야. 해답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힌트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힌트는 답을 찾기 위한 찬스, 기회인 거죠, 힌트가. 그러면 답을 찾는 거예요. 남들이 사지 말라니까 안 사고, 남들이 사라고 하니까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때로는 상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시켜서 해주는 사람들 있죠.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를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야 돼. 나하고 생각이 일치한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닌가. 본질을 알아야 된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답 나왔어요.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셔라. 그러고 돌아섰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반기 때다. 종목은 많다. 매일같이 나온다.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나온다.